공정귀촌, 뭐해서 먹고 사나? 네 번째, 신동진 칼럼. 공정귀촌, 뭐해서 먹고 사나 라는 제목으로 쓰는 마지막 글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연금수급자, 문화예술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퇴직자들이 공정귀촌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제안을 했다. 이번 편에는 개인적인 역량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또 다른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귀촌하고자 하는 공동체 귀촌 희망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어쩌면 기존의 직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인생이 모작을 해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귀촌하면서 친구와 지인 또는 동호인들과 함께 땅을 구매하고 집을 같이 짓고자 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촌의 텃세가 걱정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교류하며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 마을 주변 임야나 토지를 개발해 여러 채의 집을 짓고 도시의 빌라촌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짓고 산다. 생태공동체나 함께 공동체 농장을 꾸리며 사는 몇 가지 경우를 예외로 하고 나는 이런 주택단지가 촌에 옮겨놓은 도시의 성 또는 섬처럼 보인다. 도시에서 누리지 못하는 전원생활을 촌에서 누리고자 하는데 촌 사람들과는 말을 섞기 싫고 왠지 보안이 신경 쓰이기도 하니 성을 쌓고 살거나 섬에서 살 듯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리라. 이런 선택은 촌민들과 섞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대개 이런 경우 각자의 기존 경제 여건으로 촌의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공정귀촌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지인 몇 명과 함께 귀촌을 해서 소득 활동도 하고 촌스러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내가 제안하고 싶은 일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근무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증을 취득해 마을에서 함께 사는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적으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 통계는 전국적인 통계이고 대부분의 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다. 당연히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많다. 그런데 충분치 않다. 노인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 즉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고통의 깊이도 도시보다 크다. 촌의 노인 자살률이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2021년 통계청의 자살률 시군 구자료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을 직접 추출해보니 군은 32.9%, 구는 25.7%였다. 촌 지역인 군이 7.2%가 높았다. 그렇다면 군 지역의 노인 자살률은 몇가 될까? 위표를 보면 2021년 기준 연령 집단별로 80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 26%보다 약 2.4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통계에 따라 군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 32.9%의 2.4배를 곱하면 무려 79%에 이른다. 80세 이상 자살률 평균치인 61.3%보다 17.7%나 높다. 공포스러운 수치다. 이런 수치에 대한 무관심이 공포스럽다. 앞서 인용한 2021년 통계청 기초지자체 자살률 순위 50위 안에 서울시의 구는 없다. 100위권 안에 딱 한 구가 들어있다. 서울에 없으니 대한민국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과 공포스러운 무관심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촌로들도 문해 능력이 낮거나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지인들이 함께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집단적으로 하는 귀촌과 인생이 모작을 의미 있게 하는 공정귀촌이다. 이런 선택은 촌에도 좋지만 귀촌인에게도 좋다. 먼저 촌의 노인복지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 관련 자격증을 가진 귀촌인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 기존 촌에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 선주민 중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문해 능력을 갖춘 주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귀촌인이 필요하다. 이런 귀촌은 마을의 노인들과 소통을 하며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으로 스며들 수 있으니 또 좋다. 그 노인들로부터 기록되지 않은 마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마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그 노인의 가족과 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 귀촌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에서 얘기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자금으로 마을의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 마을 요양원을 짓는다면 촌의 열악한 교통 상황이나 노령화로 이동이 어려운 마을 노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마을 요양원은 법적으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입소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양로시설 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동네를 떠나 사는 것은 큰 고통이다.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이 들어 정들던 땅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땅을 일구며 살아왔던 촌민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 자신의 인생이 뿌리 뽑히는 상실감, 무력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디를 가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내가 다니던 길, 익숙한 산천초목, 계절별로 달라지는 마을의 색깔과 냄새, 친숙한 사람들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살던 삶을 뿌리 뽑힌 채 사는 삶은 죽음보다 못한 비루한 삶으로 느껴질 것이다. 내가 촌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며 마을 요양원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느낀 가장 큰 이유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마을들은 야산 또는 개천으로 나누어져 반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반이 일반적으로 걸어서 마실 갈 만한 마을의 공간이다. 그런데 보통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행정리 단위로 지어진다. 그러니 한리의 마을회관이 하나일 경우 그 회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반주민은 그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마을회관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행정은 그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지자체별로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민원은 줄을 서 있다. 마을요양원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촌의 노인복지와 관련해 시장경제가 국가재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혼자 지내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마을요양원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공간도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 이런 종류의 공동체 활동을 돕는 보조금 사업은 있지만 그 사업을 잘 선용할 주민은 귀하다. 촌로들은 장기 요양 등급 수혜자일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마을 요양원 수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1인당 평균 급여 수가는 월 20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다. 30인 미만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위표를 참고해서 직원 인건비와 초기 시설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해 적정 입소 인원을 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양로시설은 최소 6명,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최소 2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함께 귀촌할 사람들과 관련 자격증을 따고 귀촌할 마을의 상황도 파악하며 귀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당장 시설을 짓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면 해당 지역의 방문 요양시설과 주 야간 보호시설 등 재가 노인 복지시설에 취직을 하고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임야를 새로 개발해 자연을 훼손하며 섬 같은 성을 쌓고 사는 삶과 마을 안에 흉물이 돼 있는 빈집이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에게 도움을 주며 내 삶도 풍요로워지는 삶. 둘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정귀촌은 후자의 선택이다.